분당이 왜 이야기가 많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완화해 주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어디를 계속 띄우고 있어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왔어요? 91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지금은 2022년입니다. 그럼 지금 1기 신도시가 원래는 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뜨게 된 이유가 뭐예요?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면서 이제 31년 차가 되니까 슬슬 재건축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시기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뜬다. 아니 여태까지 재건축을 안 해서 공급 부족으로 뜬다고 하더니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뜬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재건축 바람이 분다 했는데 여기서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용적률 상향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80년대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낮아요. 100%대 초중반 정도. 근데 90년대 아파트는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80년대 거보다 높더라. 그래서 거의 100%대 중후반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대부분 190에서 200% 수준인데 용적률 법정 상한은 300%에 그쳐서 여유분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낮다. 용적률 봤을 때 분당은 184, 일산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평촌, 군포, 중동 이런 데는 200%가 넘어가더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재건축은 집을 부숴서 새 집으로 짓는 거니까 본인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낮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내 돈은 들이기 싫고 용적률 높여서 보통 100%대 초중반이다 해서 한 1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300%로 늘리면 180%를 더 늘리죠. 그러면 그 1.5배 늘어난 거에서 집도 좀 키우고 세대수도 좀 더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 분양가로 우리 거 재건축 건축비로 쓰겠다 이거죠. 근데 용적률이 이미 200%는 1.5배 이 정도로밖에 안 늘어나니까 집 넓히기도 힘들고 그 0.5배 늘어난 거 다 분양을 하더라도 우리 집 다 재건축 해줄 만큼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늘려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재건축 제도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돈으로 집 짓고 남는 돈까지 챙겨 먹도록 만들었다. 그 와중에 건설사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을 빨리 때려 부수고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적률 높여주지 않으면 사업성 떨어지니까 하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혜택을 더 줘라, 돈 내놔, 협박하는 강도 같은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재건축 안 해도 돼요. 3기 신도시 짓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뭐가 필요해요? 거주 요건이 계속 떨어지면은 직접 공급은 본인들이 해야지. 거기서 수익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300% 정도만 해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공약 이런 거 내세우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500% 해서 몇이라고 하면은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시장이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요거 임대차법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냐, 임대차법은 악법이다, 폐지해라 라고 하면서 임차인에 걸리는 줄이고,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재건축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수법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멸실이 나든가 금리가 떨어지든가. 임대차법은요 전세가를 높이는 법이 아니에요. 당시에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5월부터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그 폭등하는 전세가를 막기 위해서 재계약이라도 하는 사람들의 거주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대차법이 들어간 거지, 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것을 임대차법 때문에 올라갔다고 지금 탓을 돌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격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추가 혜택 했는데 요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부수고 멸실 많이 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재건축 가치를 높이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다. 500% 높이면은 가구 수는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데 당장 멸실 나는 것도 막아야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올 때쯤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대선 후 용적률 완화 기대감에 분당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고 하죠. 기대감 쑥 하면서 뭐예요? 수익을 내기 용이하고, 그래서 정비사업 속도 내면서 1기 신도시 대자금 분당이니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 기대감으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죠. 지금 하락한 지 좀 되고 있죠. 매매 수급 동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들썩되긴 뭐가 들썩돼요?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이죠. 과천, 성남 여기는 맨날 똘똘한 채라고 우기던 데죠. 똘똘한 채 아닙니다. 좋은 게 똘똘한 게 아니라 성능 대비 가격이 적당하거나 저렴한 게 똘똘한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서 웃돈 얹어주고 사면 그게 어떻게 똘똘한 거냐. 그 다음에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GTX로 뜬다고 했다가 GTX로 지고 있죠. 군포 풍선효과 이야기 나왔던 데고, 이런 데들인데 거품 다 잔뜩 낀 동네들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보다 오히려 심리는 더 떨어지고 있다. 거품 낄 때는 쭉쭉 끼다가 빠질 때 되니까 순식간에 빠지죠, 심리가.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기대감에 들썩하고 있는데 3월에 3건, 2월에 37건, 1월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뭐 기껏해야 6건 올라가는 거고 100건 계속 넘어가고 있다가 작년 11월부터 힘 못 받고 100건도 거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하락가 비중은 70%대에 육박할 정도이고 매매 거래량 1위였던 한솔마을 4단지 최고가 찍고 8억 4천 찍고 7억 3천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 2위였던 정자동 파크뷰 25억 찍고 23억 7천 찍더니 거래 안 되고 있다. 호가는 25억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3위 시범 한양 18억 2천까지 찍었다가 10억 8천 뭐 17억 8천 5백 나오고 있고 거래 그 뒤에 안 되고 있죠. 호가는 안 낮추고 있고 이런데 호가를 안 낮추죠. 지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돌까봐. 전세가 어때요? 튀는 듯 하다 떨어졌죠 거의. 지금 전세 가격 막 오르고 있는데 1억 미만 아파트 말고 어떠냐 지금 상황 보면. 그래서 갭은 많이 벌어졌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매매가도 못 버티고 있는 거죠. 대장 아파트 7억 6천에서 7억 1,500까지 떨어졌고 호가는 7억 3천 11억 2,800 뭐 11억 500 아직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는 호가도 높여지고 있고 하지만 거래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7억대에서 6억대 찍고 있고 6억대 호가가 나오고 있다. 전세 가격 역시도 막 튄다고 했다가 떨어졌죠. 여기는 조금 아직 올라간 상황이지만 거의 한 30-40%밖에 안 되고 전세가율 자체가. 매물 어때요? 계속 쌓이고 있죠. 대부분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재건축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입주 마무리 되자마자 뭐 곧장 1억 껑충 어디가 헐헐 나는 게 아니라 껑충 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이 아닌 이상 껑충 뛰면은 공중부양하고 거기 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저기서 하고 있는 거죠. 껑충 뛰었던 단지들 지금 보면 어떠냐. 핵심은 입주가 아니죠. 입주 끝나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있으니까 지금 전세가들 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공급이 아니다. 분당에 막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가 하락세,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 근데 기존 계약 갱신으로 전세 수요 크게 줄어. 그렇죠. 핵심은 수요예요.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든 거죠. 근데 막상 보면은 전세가 빠지면서도 가격 떨어지니까 수요가 줄어서 떨어진 거죠. 수요보다 매물이 더 빨리 줄고 있다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대세 전세가 하락세는 여러 개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지금 싸게 내놓고서 싸게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안 한다. 자, 입주 물량은 적죠. 그럼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세냐? 아니죠. 분양 물량 115세대. 추가 공급은 뭐 집값 하락이나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멸실이 상승 요인이고 입주가 하락 요인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공급에서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래서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줄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고 매물이 줄고 거래량이 는다 이럴 경우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 봐서 어때요? 거래량은 박살났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라는 거는 수요가 지금 아작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지금 수요 부족이다.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재건축은 돈잔치죠. 돈잔치. 40년 내내 100% 또는 150%로 지은 아파트가 지금 300%로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수조 원의 건축비와 환급금이 마련된다. 마술 같은 머니게임이다. 그들만의 돈잔치. 완화시켜달라. 건축비와 환급금이 마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출까요? 환급금을 없애주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는 안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번 돈이 이만큼이다. 그랬을 때 건축비, 그 다음에 환급금,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하는데 환급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환급금 줄이고 그만큼 수익만 늘릴 거다. 불로소득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정책인 거죠. 초과이익 환수는 현실화. 자꾸 지금 뭐 완화한다고 하고 규제는 큰 시류에서 억제를 하거나 억제를 풀어주면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풀어주고 올라갈 때는 억제하면서 그런 영향밖에 안 주는 건데 큰 시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이런데 뭐 2억 더 내고 현실화되고 요거 때문에 수익 줄게 생기니까 뭐 반영 안 되고 뭐 폐지해달라고 하고 개선해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이 이야기 나오는 거다. 완화하려면은 한 가지는 달고 가라. 진짜 사업성이 안 나오는지 원가 공개 확실히 해라. 원가 공개 품목 늘리고 모든 회계 감사해가지고 짓는데 얼마 들었고 분양가로 얼마 받아서 건축비 얼마 쓰고 택지비는 어차피 조합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든 금액과 실질적으로 분양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의 갭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원가 공개를 해라.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제초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 개선 정도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들도 새 집에 살 권리는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폐지해도 괜찮다. 다만 그런 거 공개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수익을 더 올리고 싶으니까. 그런 요건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거면은 분양 원가 공개라도 똑바로 하고 해라. 결론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해야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부추김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일단 거짓말이고, 이거 지금 이렇게 부추기는 게 이제 급하니까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진실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급 폭탄이 나와야 전세를 잡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안 잡힌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세가도 잡히고 있다. 아무리 똘똘한 채라고 웃겨봤자 지금은 가격이 원래 똘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무리하게 자극하지만 않으면 이어질 수 있죠. 국제 정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괜히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세는 바꿀 수 없다. 지금 왜냐면 부채는 많이 쌓였고, 부채로 쌓아 올린 그 집값 거품이 부채가 빠지게 되는 순간, 근데 지금 부채가 슬슬 빠지고 있죠. 왜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올 건지, 특히 똘똘한 채라고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거품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외곽에서는 뭐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쪽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